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라디오 속 작은 문화교류의 장, 컬처파크 코너입니다. 오늘은 긴긴 장마와 무더위, 또 태풍, 코로나19로 많이 지쳐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뭔가 좀 심신을 위로해줄 새로운 세계로 좀 초대를 하겠습니다. 이른바 미디어 아트인데요. 미디어 아트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현대불교신문 김주일 기자, 헬스조선 이지영 기자 두 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주일 기자님은 이제 현대불교신문 또 편집국장을 맡고 계시고, 이지영 기자님은 이제 헬스조선 취재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 두 분과 오늘 함께 나눌 얘기는 앞서서 소개를 해드린 대로 이 미디어 아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상당히 생소하고요. 김주일 기자님, 그래서 이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사실은 왜 이 주제를 이제 뽑았냐면요. 사실 태풍, 또 코로나, 그 다음에 우리 긴긴 장마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쳐있을 분들을 위해서 아트 테라피라는 개념으로 이제 미디어 아트를 한번 좀 뽑았습니다. 미디어 아트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대중 매체를 미술에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체 예술이라고도 하는데요. 대중 매체 하면은 사진,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요즘은 이런 형태를 빌려서 제작되는 그런 미술 용어입니다. 1960년대하고 70년대는 우리가 사진하고 신문 이런 것만 좀 활용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컴퓨터 그래픽, 또 레이저 광선, 홀로그램 같은 다양한 입체적 테크놀로지까지 이용을 합니다. 미디어 아트의 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팝 아트입니다. 팝 아트, 앤디 워홀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장르의 대표적인 주자인데요. 타블로이드 사진을 대량 복제 가능한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제작해서 예술의 대중화를 갖다 주도를 했고요. 또 나라이롬하고 좀 비슷한데요. 로이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요, 대중 만화의 내용과 형식을 회화와 접목해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보면, 우리 백남준 선생님이 떠오르는데요? 그렇습니다. 백남준 선생도, 외국에서 서구서 첨단 아트를 갖다가 처음 시도를 1960년대 중반에 했습니다. 굉장히 성각자셨네요. 그렇죠. 오히려 해외에서 먼저 하셨고요. 국내 비디오 아트의 출발은 10년쯤 뒤죠. 1977년 대구 현대미술제에서 실험적인 퍼포먼스와 더불어 선보인 고 박현기 작가의 영상 작품이 한국 미디어 아트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미디어 아트는 2000년대 들어서 미술의 주요 장르로 부상을 했고요. 특히 2000년에는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가 미디어 시티 서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활성화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미디어 아트의 이 효시가 된 분으로 이제 백남준 선생을 이제 꼽으셨는데, 이 백남준 선생에 대해서는 우리 이지영 기자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아시지만. 제가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전에 김주일 기자가 말씀을 하신 대로 나중에 이제 비디오 아트라고 불리게 되는 작품들을 백남준 선생이 선보인 게 1960년대 중반인데요. 그 전에 이제 예술적인 단절이랄까요? 그런 파격이 먼저 있었습니다. 백남준의 예술적 작업은 주로 이제 텔레비전하고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 전에 이제 기존 예술에 대해서 아주 심하다 싶을 정도의 불신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백남준 선생이 193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30쯤 됐을 텐데 1960년을 전후해가지고 주로 독일에서 구미 예술가들하고 함께 아주 과격한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전시라고 하기도 이제 뭐한데요. 퍼포먼스 중에 바이올린을 이제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또 멀쩡한 피아노 몇 대를 막 부수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제가 제 생전에
독일을 갔을 때 보니까 막 TV를 많이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그 이제 아트를 펼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TV를 활용한 작품이 역시 이 백남준 선생의 이 대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백 선생의 작품을 지금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만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 전에 잠깐 이제 제가 그 한국에서 볼 수 없더라도 아주 대표작들로 꼽히는 거 그 말씀을 몇 개를 좀 드리고 넘어갔으면 싶은데요. 예, 말씀해 주시죠. 백남준 선생 이제 대표작들이 나온 게 되게 이제 1970년대 들어서거든요. 그러니까 백남준 선생이 40을 넘고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1974년작으로 TV 정원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숲이 막 우거져 있는데 그 사이로 이제 TV 모니터들이 꽃송이처럼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기억납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 달은 가장 오래된 TV, 해하고 달 할 때 달이고요. 달은 가장 오래된 TV라는 작품이 있는데 제목이 아주 이제 서정적입니다. 여러 대 이제 모니터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달들의 이미지가 찼다가 이지러졌다가 하는 그런 작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소설 1984년을 쓴 조지 오웰에 대한 공격이랄까요? 아니면 뭐 재해석이랄까요? 이게 이제 1984년 새해 첫날 그 오웰이 전체주의의 수단으로 이제 지목했던 TV를 가지고 이제 위성 중계를 통해서 아주 세계인들을 열광시켰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백남준 선생의 대표작들로 꼽히고 있고요. 그럼 이 백남준 선생의 작품을 좀 만날 수 있는 곳도 좀 소개해 주시죠. 그 경기도 용인 기흥에 백남준 로라고 이제 거리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한국 민속촌에서 멀지 않은 곳이고요. 백남준 선생이 이제 2006년에 돌아가셨는데 2년 후에 거기 백남준 아트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벌써 15년쯤 이제 됐죠. 들어선 지가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비디오 아카이브를 이제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하는 걸 텐데요. 백남준 선생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경기문화재단에서 그 백남준 선생 측하고 이제 논의도 하고 계약도 맺으면서 다량의 아카이브를 이제 확보했다고 합니다. 용인에 백남준 아트센터가 있군요. 이미 뭐 한 10여 년이 됐고요. 그 이제 아카이브 중에는 보면 비디오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남준 선생의 작업 소스들도 있고 또 퍼포먼스 기록에 관한 영상, 다큐멘터리, 영화 이런 것들 포함해서 아날로그 비디오만 한 2,000점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맞네요. 지하 2층에 이제 지하 3층 규모도 이제 상당하고요. 1층에서 이제 주로 소장품 전시를 하고요.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저도. 근데 이제 그 휴관입니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 중반부터 다시 휴관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아트센터 측에서는 그래도 이제 전시를 이어가야 되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유튜브에 백남준하고 관련된 또 다른 기획 전시 영상들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유튜브 채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구독자가 아직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번 기회에 구독을 하시고 백남준의 그 작품 세계를 한번 감상하시는 것도 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백남준 선생은 또 이 불교계와도 이 관계가 있어서 봉은사에서 1년에 한 번씩 또 추모제도 지내는데 김주희 기자님, 그 백남준 선생 작품 가운데 좋아하시는 작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어제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전시회 가서 본 것 중에서 TV 붓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TV 붓다. TV를 시청하는 그 부처를 CCTV가 찍어서 텔레비전 영상으로 내보내는 그런 작품인데요. 그 TV 속에서 이제 부처님이 또 다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부처는 그 자신을 바라보는 텔레비전 이미지를 갖다 또 다시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그 부처는 곧 일반 시청자의 그 모습일 수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그 반복적으로 바라보는 일종의 그 자아찾기 시스템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자아 성찰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참 돋보이는 아이디어다. 처음에 이 작품을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TV 붓다. 많은 분들이 찾아보실 것 같은데 최근 그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도 이 미디어 아트 작품을 볼 수 있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건가요?
예, 그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그 서울 경복궁 정문 담장 앞 그 좌우를 스크린 삼아서 예.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그 공개가 된 거리로 나온 뮤지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 지난 일요일까지 공개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국보를 비롯한 그 문화유산과 전 세계의 그 문화재들이 화려한 그 영상과 함께 펼쳐졌는데요. 저도 그 사무실이 그 가까워가지고 가서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고 했는데 굉장히 그 나온 시민들이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 핸드폰을 꺼내서 연실 그 사진도 찍는 그런 흥미로운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잠시나마 그 코로나를 갖다 잊는 그런 행복감을 맛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이게 이제 사실 아트 테라피인데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들 상상을 해보시죠. 네. 가로 35m, 또 세로 3.5m의 그 초대형 그 LED 스크린이 그 담장에 이렇게 펼쳐졌고요. 예. 또 미디어 아티스트 그 이인남 작가, 콜라주 플러스 팀이 그 전시장에 갇혀 있던 그 유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이렇게 끌어냈습니다. 특히 그 이인남 작가는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매화와 날아오르는 그 나비 속에서 유물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형상, 또 경복궁을 담은 겸재 정선의 그 인왕 재색도를 배경으로 그 유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통해서 문화와 문명이 탄생하는 그런 과정을 역동적으로 사실 표현을 했습니다. 이인남 작가가 제가 몰라서 그런데 미디어 아티스트로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계시네요. 예, 많이 알려진 분이고요. 예. 또 같이 그 작품에 참여를 했던 콜라주 플러스 팀 두 분이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 장승효 씨하고 김영민 씨가 같이 팀을 이뤄서 참여를 했는데, 네. 그 이남 작가가 이제 국내의 어떤 그 유물들을 갖다가 좀 표현을 했다면은 이분들은 그 전 세계 다양한 문화재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구현을 해서 인류의 화합과 소통 또 공유의 의미를 갖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아마 상상만 해도 화면이 이제 미디어 아트라는 게 화면이 밖으로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역동적으로. 재밌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광화문 한복판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아마 충분히 그 나온 시민들은 특히 밤에 보니까 더 아름답더라고요. 그 화면이 LED 화면하고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예. 충분히 아마 테라피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이 문화 생활을 확실히 많이 하시네요. 예, 문화에 또 관심이 있으셔서.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이지영 기자님? 예. 이제 이런 게 좀 어떻게 볼까요? 이벤트성이 아니라 좀 언제든지 좀 상설로 이 미디어 아트를 좀 엿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지금 아주 많은 건 아니고요. 예. 좀 아쉽긴 한데요. 그 서울 도심에서 아주 가까운 곳으로는 이제 서소문 역사공원 같은 데는 한번 이제 가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서소문? 예. 여기가 이제 작년에 조성이 됐는데 여기가 이제 원래 좀 우물하죠, 분위기가. 서소문 예. 고가도로 아래 이제 가보셨을 텐데요. 찻소리도 나고 이제 뭐 경의선 기찻길 지나가는 예. 거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작년에 서울역 옆에 이제 염천교 부근까지 역사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안에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이제 천주교 성지입니다. 예. 그런 박물관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거기 이제 가시면은 바깥으로 향하는 통로 쪽에 그 작품 이름이 좁은 문으로입니다. 좁은 문으로. 이런 이제 미디어 아트를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이제 빛으로 이제 둘러싸인 그 공간을 걷다가 보면은 되게 이제 스산해지면서 관람객들이 남긴 이제 감상들을 보면은요, 홀로 가는 삶의 여정 같은 걸 생각하게 됐다.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앙드레지드가 떠오르네요. 그리고 이제 꼭 이제 아트를 표방하진 않더라도요. 예. 시내 이렇게 걸으시다 보면 남대문 그 야경도 그렇고요. 도심 건축물들의 밤 조명들이 사실은 훌륭한 미디어 아트들인 것 같고요. 시내에서 저녁 약속 있고 하시면 하루쯤 귀가 서두르지 마시고 빌딩들 밝히고 있는 조명들 구경하면서 걸어가시면은 미디어 아트 감상이 또 따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벤트성으로 어떤 행사장을 간다기보다도 우리 주변에 이 미디어 아트를 엿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예. 그리고 성수동의 그 에스팩토리 그런 데도 좀 괜찮잖아요. 여보세요?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예, 성수동에 있는 뭐 에스팩토리라든가. 예. 이런 것도 좀 많이 알려진 이제 미디어 아트잖아요.
예, 그런 것도 한번 가보실 만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예. 그런 거 포함해서 한 10년 전에 이제 글로벌 조명회사 한 디자인 책임자가 이제 여러 빌딩들의 경관 조명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이제 조명회사 간부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말씀하신 이제 성수동도 그렇고 사실 이제 조명의 퀄리티가 그 어떤 지역 사회의 경쟁력, 도시의 경쟁력이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도심 속의 미디어 아트. 김주희 기자께서도 좀 추천해 주실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잠시 이제 설명을 좀 덧붙이면은 제가 성수동 근처에 살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예. 가봤어요. 예. 예, 집 주변이 다 미디어 아트 쪽이라서 많이 좀 접할 기회가 있는데, 네. 사실 이 에스팩토리는 그 몰입형 전시로 그 미디어 아트를 전면에 앞세운 그 라제의 그 기획전이죠. 그리고 모든 작품들이 그 오브제와 미디어 아트로 사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정도로 잘 짜여진 구성과 규모 있는 미디어 전시를 갖다가 지금 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또 전시장 전체가 그 빛과 미디어가 만들어낸 환상으로 둘러싸여서 한번 꼭 가보시면은 굉장히 그 몽환적인 느낌도 들고, 아주 충분히 그 아트 테라피를 갖다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또 하나 제가 차가 좀 막혀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다가 발견된 곳인데요. 예. 그 서울 삼성동 그 테헤란로 길 그 끝 모서리에서 하늘을 좀 쳐다보면은 코엑스의 그 웨이브라는 그런 또 미디어 아트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저도 참 그걸 보고 놀랐는데요. 그 일종의 그 광고입니다. 그 공공미술과 그 미디어 아트로서 굉장히 주목받는 흥미로운 작품인데요. 디스트릭트라는 그 국내 디지털 기반 사업체에서 전광판이나 그 건물 내 공간을 미디어로서 연출하고자 하는 그 고객층을 타깃으로 예. 진행한 일종의 그 마케팅입니다. 그 실제 그 파도가요, 그 이렇게 무슨 그 수족관 같은 그런 안에서 이렇게 그 투명한 그 어항에서 출렁이는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 3D 착시를 유도하는 그 아나몰픽 일루전 기술이 그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무려 4개월에 걸쳐서 영상으로 그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김 기자님은 참 이 여러 가지를 예. 이게 다니시면서도 남들이 못 보는 부분을 많이 보시네요. 예, 그래서 참 그 운전할 때도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인데요. 참 코엑스의 그 웨이브라는 작품을 한 네티즌이 평가를 해놓은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예. 자가격리된 그 바다 같다는 그런 감상평을 갖다 올렸어요. 예, 미디어 아트가 그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으면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그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 우리가 이 미디어 아트의 그 공공예술과 상업 광고로서의 그 경계를 오가는 그런 특성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꼭 그 근처 가시면은 한번 좀 이렇게 쳐다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그냥 뭐 돈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밖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삼성동 코엑스 광장의 이 모서리에 예. 이 웨이브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미디어 아트가 있습니다. 다들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건물 외형의 유리벽 전체가 이렇게 밝게 이제 빛나는 이런 게 이제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서 좀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요. 대전에 이제 엑스포과학공원에 이 미디어 파사드가 이제 조성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이정 기자님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파사드라는 말이 좀 생소하거든요. 예, 그 아주 생소한 말인데요. 예. 잠깐 전에 미디어라는 용어 잠깐 이제 정리를 짧게 하고 싶은데요. 예. 미디어라는 게 이제 매체 이전의 매개체인 건데, 사람하고 사람 사이 이제 시를 전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그래서 이제 예술사를 통틀어서 볼 때 가장 강력한 미디어랄까요? 그게 이제 캔버스였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김주 기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이제 사진,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컴퓨터 이런 것들이 미디어로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도시가 막 발전하면서 예상치 못한 미디어가 하나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예. 그 거리에 흩어져 있는 이제 빌딩의 외벽들이 미디어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건데요. 예, 이게 빌딩의 외벽이 예전에 이제 캔버스처럼 그 예술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그 이제 박경수 앵커가 이제 말씀하신 파사드, 불어인데요. 예. 파사드가 바로 이제 건물의 외벽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 프랑스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주 오래 전에는 그러니까 옛날 불어에서는 건물의 측면,
그러니까 이제 실루엣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예. 언제부터인지 이제 현대불어에서는 건물의 정면, 외벽을 가리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참 예. 들을수록 재밌어집니다. 예. 예, 예. 이제 파사드가 그렇게 해서 건물 외벽인데 건물 외벽만 가지고는 이제 예술이 안 되겠죠. 건물 예. 외벽이라는 게 뭐 콘크리트 혹은 뭐 유리 뭐 이런 것들인데요. 테크놀로지가 가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LED 조명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게 조명인데요. 이 LED라는 게 효율이 아주 이제 좋거든요. 예술적인 재료로 쓰이기에. 예. 이제 우리가 예전에 쓰던 백열등 같은 경우에 이제 밝긴 해도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이게 뜨거워지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효율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 그 전기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 중에 한 5%만 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백열등은요. 예. 예. 요새는 뭐 가정집에서도 네, LED를 많이 쓰시죠, 예. 이제. 많이 쓰죠. 그건 이제 열이 나지가 않죠. 뜨겁지 않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기 에너지의 절반 정도를 빛으로 바꿔주고요. 이론적으로는 한 90% 정도까지 그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LED 덕분에 건물의 그 회색 외벽이 아주 건조한 회색 외벽일 수도 있는데 파사드라고 하는 멋진 이름을 얻으면서 미디어 파사드라는 예술 장르까지 탄생시킨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미디어 파사드라는 이 새로운 영역을 제가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참 제가 이 목요일마다 2부가 예. 기다려지는 이유가 이런 건데요. 오늘은 이 컬처파크, 이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서 듣고 계신데, 이제 뭐 시간이 다 돼가서, 끝으로 이 김주희 기자께서 좀 마지막으로 좀 놓치지 말아야 될 좀 미디어 아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예, 제가 2달 전에 가서 출장 갔다가 우연히 가서 본 그런 미디어 아트전인데요. 예. 꼭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 또 우리 컬처 파크 팀들 다 같이 한번 좀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난해 12월 오픈해서 올해 10월 25일까지 제주도 성산에서 열리는 비세벙커 반고우전입니다. 아, 고흐. 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벙커 안에서 이제 이게 열리는데요. 예. 그 거칠고 강렬한 붓터치가 그냥 막 눈앞에서 이렇게 휘몰아치고요. 또 전시장을 감싼 그 그림 영상에 웅장한 음악이 더해져서 순식간에 그 반고우 그림 속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네. 그 고우가 약 10년간 작업했던 1800점 이상의 작품들 중 500여 점을 갖다가 살아 움직이는 이미지로 그 재탄생시켰고요. 특히 그 가서 보시면은 그 1888년도 작품이죠. 해바라기라든가 또 그 이듬해 작품 1889년 작품인 별이 빛나는 밤에. 아, 뭐 별이 이런 빛나는 뭐, 밤에는 뭐 다들 예. 아시는 그림입니다. 명화. 예. 그래서 참 그런 작품들을 생생하게 또 벽과 바닥의 그 면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알겠습니다. 장점이고요. 예. 예.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뭐 이렇게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아트 테라피로 이 지친 심신을 청취자분들이 많이 위로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컬처파크 오늘 김주일 기자 또 이지영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